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뭐 8시간 풀 강의를 하고 완전 뻗었네요. 뻗었다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남들 다 자는 새벽 시간인데 뭐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이제 삼성그룹의 공채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삼성그룹 공채에 관련해서 뭐 여러 관련 뭐 유튜브도 많이 봤고 보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끔찍한 게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버인데 뭐 구독자 한 10만 명 넘는데 무슨 왕이라고 보시는데 거기 삼성그룹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전체적인 에세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방송해 놨더라고요. 방송.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잠이 확 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 진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놓으셨던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안 뽑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부시시하고 뭐 좀 그래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공채는 원래는 가장 이제 항상은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가 전체 공채 시즌을 끌고 나갔던 첫 번째에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렸죠.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놓치고 있었어요. 놓치고 있다가 이제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 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공채는 여러 전자부터 시작해서 SDI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여러 개를 뽑고 있다는 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실 수 있을 거고 정규직 3급 정규 신입사원뿐만 아니고 저기 보면 인턴 사원까지 같이 모집한다. 이래서 좀 본인이 과감하게 이제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기술자나 근데 이제 아마 인턴들은 이제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근데 결국은 항상 얘기했듯이 준비할 게 없다는 거. 준비할 게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일단은 뭐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게 이제 원래는 삼성이 SSAT에서 GSAT로 바뀌면서 서류 전형이 부활했다. 이게 서류 전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삼성은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쓴 지원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서 이외에 자기소개서. 근데 삼성은 또 자기소개서라고 안 해요. 에세이라고 해요. 직무 에세이. 이 에세이라고 하는 데는 삼성그룹과 두산그룹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했는데 문과는 직무 에세이에서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 대인관계 이게 물론 이제 지원 파트 따라서 다르겠죠. 거기에 맞는 역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공계는 직무적합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원서에 보시면 각각의 학점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점이라든지 전공 심화 이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공계는 이제 좀 뭐 1학년 때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포션이 비율이 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적 값은 평가에서 대비 전략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영업이나 경영 지원 파트는 이제 뭐랄까 이제 전공이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특정 전공으로 평가가 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과목이라든지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에세이 부분에서도 이제 지원 직무와 연관관계. 내가 전공을 안 했더라도 지원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준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뒤에 에세이 항목 볼 건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별 회사별로 약간 분량은 다르고 이렇다. 영업직은 리더십이나 팀워크, 사교성, 역량 중심으로 좀 가시고 회계직은 좀 그래도 문과 중에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 이수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원서 상에서도 허위를 기재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구조화 면접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시면 이게 다 표시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공계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공계 친구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기술 소프트웨어는 학점이 중요한 건 아니습니다. 3.0 이상인데 그 학점이란 게 전체 학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전공에 관련된 학점 이게 더 중요하고 연구개발직은 전공 점수와 업무 성과가 연관성이 높은 걸 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구체적인 교육 과목이라는 학점, 그다음에 뭐 본인들의 논문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들을 공식화해가지고 좀 표현하는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학점을 채우기 위한 교양 이런 것들은 좀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의 능력, 왜냐하면 이공계는 어차피 직무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얼마나 많이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 과정, 어려운 과정을 이수했는지,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취득했는지, 그 다음에 수학이나 물리적인 기초 과목을 포함해서 전공 심화까지 폭넓게 공부했는지, 이런 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작은 T자형 인재라고 했는데 이 개념은 뭐냐, 융합형 형제라고 보면 공대생들이 인문학이나 경영학에 대해서 좀, 그리고 연구개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마케터적인 고객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은 검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적 합성은 어차피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같이 평가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지원서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끝이 아닙니다. 뒤에 뒷부분에 에세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살짝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 쪽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했는데 자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에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은 에세이라고 한다. 두산그룹도 에세이라고 한다. 크게는 이렇게 뭐냐면 이제 당구장 표시 있는 취미 특기 존경하는 사람은 요거는 엄밀해서 에세이 소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원서 소개 약간 약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가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 해당 계열사죠. 그러니까 입사 후 회사에 이루고 싶은 꿈, 그죠? 엄밀해서 뭐 지원 동기 및 포부, 이거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성장 과정에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십시오. 작품 속에 가상 인물도 가능합니다. 1500점. 오, 1500점 많습니다. 그죠? 700점보다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성만의 특유한 건데, 이게 삼성 아니고 요즘엔 다른 그룹사도 일부 뭐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이쪽에도 있는데, 최근의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에 대한 그 견해. 미리 얘기하면 뭐 코로나 쓰실 건 아니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4번 항목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지원 직무별로 질문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4번 항목을 만들었는지 모르시죠? 이거 뭐 앞에서 미리 설명한다면 원래는 삼성이 1, 2, 3번이 끝이었습니다. 끝이었는데 왜 4번 항목을 만들었냐? 1번 항목에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다 어떻게 적냐면, 예, 삼성전자는 좋고요,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래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항목을 보니까 1번에 그렇게 적고 2번은 성장 과정 적으니까 친구들이 뭐 자기 얘기 막 인물 가상 사건 막 적고 이러고, 3번 항목은 엄밀해서 사회적 이슈니까 이렇게 1, 2, 3번을 줬더만 문제가 뭐냐면 그 친구가 우리 지원 파트에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걸 적으라고 이 1, 2, 3번에 포함시켜서 적으라고 분명히 질문을 줬는데 여러분이 안 적습니다. 왜? 여러분은 전체적인 뭐 인사팀이나 면접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뽑는지를 생각 안 하시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1, 2, 3번에 질문에 대한 답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 뽑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뽑아서 진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4번 항목을 넣은 겁니다. 물론 이제 4번 항목이 약간씩 이제 직무별로 계열사별로 다른 질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뭐냐 하면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라고 돼 있는 항목이 4번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 뭐 안 뽑으시고 직접 이러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쭉 한번 얘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 가장 첫 번째, 이걸 넘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본인의 취미 특기, 존경하는 인물 및 존경하는 이유를 잡아. 이거 요즘에 잘 안 쓰라고 그러는데 삼성그룹은 유독히 이거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좀 애매하죠. 좋아. 하나씩 얘기해 보자고요. 가장 첫 번째, 취미 특기 있잖아. 취미 특기. 취미 왜 묻지? 이것들이 왜?
그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의 지원서, 이력서에 취미 특기를 적게 돼 있었고요. 요즘에는 많이 빠져 있죠.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취미 특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쪽 분 방송 보니까 저쪽 분이 뭐라고 했냐면, 취미 특기는 이거는 아무래도 지원 직무나 이런 걸 연관성을 가진 것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실제 이제 취미특기라는 부분이 이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방송도 했었는데 이제 다른 클립 보시면 있긴 있는데 미리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면 거기 안 가실 거니까 이게 다 설명해 드리면 취미특기를 지원 직무가 만든다. 취업 강사들이 뭐 한 90%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취미특기는요 이것도 지원부만 약간 연관되게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웃기게 NC소프트는 거의 90% 이상이 취미특기가 게임이고요. 은행 들어가는 친구는 취미특기 상담하기 있고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거 정말 황당한 거는 반대로 심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한숨 nap니다. 이게 너무 가식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취미는 솔직히 뭡니까? 본인이 솔직히 시간 날 때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터부시할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혼자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는 좀 게임이 여러분 취미인 건 알겠는데 게임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미 특기는 평소 때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걸 그냥 솔직하게 적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자고요. 뭐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감상 맞잖아요. 음악 감상 맞아요. 맞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멜로 영화 감상, 액션 영화 감상, 그죠?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쓰지 말고 뭐랄까 뭐 소설 읽기, 수필 읽기, 음악 감상, 케이팝 음악 감상 이런 식으로 좀 적자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요. 솔직한 게 더 낫습니다. 이게는 왜 이걸로 보고 평가를 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특기. 특기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까? 맞아요. 잘해야 되는데 국가대표처럼 잘해야 됩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엄밀해서 본인이 잘하는 기준이잖아. 내 기준에서 잘하는 거지 남들한테 다 인정받아라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기는 뭐 운동하기 이런 거 적는데 차라리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요. 축구면 축구에서 뭐 크로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차라리 그것도 됩니다. 사람 사귀기 대화하기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특기는 그런 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단 예전 몇 년 전에 식상하게 썼던 것들 많습니다. 폭탄주 말기, 삼겹살 굽기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이제는 한물 났습니다. 유행 돌아오려면 한 30년 후에 하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취미 특기는 솔직하게 적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뽑아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솔직해 보입니다. 근데 가식적으로 만들었다 이 느낌이 만든 느낌이 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취미 특기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에세이 자소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자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적자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이유. 이게 좀 이제 애매해지죠. 이것도 별도로 제가 방송을 한번 했는데, 존경하는 사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그냥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폼이 나가지고.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1위 그룹이 있습니다. 1위 그룹은 누구냐? 유명인 그룹입니다. 아직까지 스티브 잡스만이 나옵니다. 남자분은 스티브 잡스 이쪽이 많이 나오고요. 여성분들은 예전에 한비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들어오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명하신 분이 나온다. 유명하신 분. 그래서 유재석, 김병만도 나오고요. 예전에 이제 한번 명랑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유행했을 때는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명인 그룹이 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유명인 그룹을 선택하면 어떨까? 유명인 그룹을 선택하면 문제는 존경하는 이유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다른 친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유명인을 선택할까? 이것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유명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는 거는 의미가 한때 있었습니다. 한때.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실제 보면 스티브 잡스 얘기 때 스티브 잡스가 뭐 애플에서 쫓겨나가지고 픽사 간 얘기가 조금은 산뜻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것까지 다 알려졌다는 거.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인 그룹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차라리 유명인 그룹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데 추천하는 거는 뭐 일요일 11시에 MBC 서프라이즈 보면 돼요. 거기는 에디슨의 비하인드 스토리, 에디슨의 경쟁자 얘기. 그래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유선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벨이 아니다는 거. 왜? 특허가 만료돼서 벨이랑 같이 연구했던 몇 명이 뛰어가는데 벨이 가장 첫 번째로 등록해서 벨이 인정받은 거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벨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의결해 놨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유명인 그룹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덜 유명한 그룹이 낫지 않을까. 오케이. 두 번째는 1위 그룹과 가장 쌍벽을 이루는 2위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너무 늙으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그래서 유명인 부모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취업처만 되면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합니다. 그죠? 평소 때는 좀 잘하시죠. 평소 때 잘하시죠. 아, 저도 방송합니다. 평소 때 잘해야 되는데 평소 때는 잘 안 하고 꼭 이럴 때만 반성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이 과연 맞을까? 부모님은 근데 문제는 삼성 임원들도 그랬습니다. 임원도 얘기했던 게 부모님 얘기해도 됩니다. 부모님을 얘기해도 되지만 단 존경하는 이유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부모님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왜? 아버지는 크게 두 부류밖에 안 나오십니다. 한 부류는 30년 한 직장을 다녀서 성실을 강조하는 아버님이 한 부류. 한 부류는 IMF 이후에 자립해서 자립심이 강한 아버님이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나라 봉사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얘기하시려면 조금 뭐랄까 다른 이유를 좀 얘기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3위 그룹이 있습니다. 3위 그룹은 누구냐? 누구 교수님이에요. 누굽니까? 저희과 지도 교수님으로서. 이것도 좀 그래요. 4위 그룹도 있습니다. 4위 그룹은 뭐냐? 그 회사의 유명한 CEO, 임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에 많이 나오겠죠. 초격차 나올 거고, 뭐, 이건희 회장 아닌 얘기하는 수, 이병철 회장 아닌 얘기하는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손이 오글오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 업계 관련 전문가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첫 번째는 유명하신 분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신 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고 저는 생뚱맞게 솔직하게 얘기한 친구도 있습니다. 저 광주의 모 친구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예. 제 과 친구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고. 친구는 7번 특전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8번 지원해서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누구를 존경했습니까? 예. 저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 경비 아저씨는 본인의 업무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뭐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까지 해주십니다. 의미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걸 쓰는지 그래서 유명인 부모님은 좀 제외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교수님, 유명한 CEO나 임원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삼성과 연관되는 거. 왜? 많이 쓸 거거든요. 근데 좋아. 존경하는 걸 선택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삼성에서 에세이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이유를 적으랍니다. 이유. 이 이유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존경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존경합니다. 요걸 적는 게 맞잖아요. 그 구조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숨어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행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적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 뒤에 존경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또한 이러이런 노력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얘기, 나의 노력, 그분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존경하고 끝 아니고 존경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포함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얘기를 좀 적으라고요. 그럼 반대로 나의 얘기를 적기 위해서 그 논리를 존경하는 이유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미특기는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안 이용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도 근데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세이에 들어가면 이제 뭐 가장 첫 번째 항목이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입사 후. 그래서 엄밀해서 이게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에 좀 생각해 볼 거는 막연히 가고 싶다, 하고 싶다는 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이거는 예전 샘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원 동기에 일단은 피해야 될 네 가지는 있다. 일단은 지원 동기에 피해야 될 네 가지. 아이고, 왔다 갔다 해요. 자, 지원 동기에 피해야 될 네 가지. 첫 번째, 솔직히는 돈 벌려고 가는 게 맞잖아. 맞죠? 돈 벌려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썼던 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를 많이 썼어요. 그죠? 맞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쓰지 마세요. 왜? 미안하지만 기업 욕하지 말고 여러분 선배들을 욕해요. 여러분 선배들이 너무 많이 울거먹었어. 그래서 기업이 안 믿어요. 에이, 뭐 오버하고 있네. 가식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 저의 적성과 저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그거 좋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 좀 아니에요. 세 번째, 삼성전자나 삼성 지원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30년 동안 근무하신 삼성전자에서 청탁입니다. 안 되겠죠? 그죠?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가장 오글오글한 지원 동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드림 클래스를 보고 삼성의 뭐랄까 사회적 역할을 보고 이런 것들 쓰지 마세요. 그거는 별도의 방송을 클립해놨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역할이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걸 제외하고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냐? 그죠?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니까요. 뭐 해당 회사를 지원한 이유는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가 아니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를 쓰는 거예요. 뽑혀야 될 이유를 씁니다. 어렵죠? 좀 쉽게 풀어주겠습니다. 아예 지원 동기를 서론, 본론, 결론 한번 나눠보자고요. 첫 번째, 왜 다른 그룹사가 아닌지 삼성인지 이거 조금은 적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이버 가지 마시고요. 구글 가가지고 이제 삼성, 내가 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연구개발 장점 차별화 이런 키워드로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 신문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한두 개 거기 구체적인 근거를 가져옵니다. 삼성전자는 AB 등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거 없이 삼성전자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근거를 쌓는. 근데 이 근거를 끄집어내는데 이 근거는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뭐랄까 깊이 있고 이런 분석이 아니죠. 살짝만 하는 거다. 살짝. 그래서 그렇고 뭐 삼성그룹은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삼성그룹이 뭐 기사가 잘 안 나온다면 개인 직무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지원하는 영업 파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오히려 선도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것도 됩니다. 뭐 인터넷에서 삼성의 인터넷 딱 그거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뭐 인연이 있다면 그런 거는 적어도 됩니다. 근데 뭐냐 이 서론 부분은 어떻게든 두 문장만 적자. 두 문장. 왜? 이거 만드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항목이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다 적어야 되면 700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장이면 된다. 한 문장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본론이죠. 본론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다른 항목에 적기가 애매하니까 여기부터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할 수 있는 거는 삼성 회사가 아니고 직무에 있습니다. 직무에서 잘할 수 있는 건 하나의 논리로 적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적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의 논리는 4번이나 2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첫 번째 공부했습니다 있으면 되겠죠. 근데 뭐 전공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다 AB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부분이죠. 두 번째 경험도 있습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다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은 그 직무와 연관돼서 인턴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고요, 현장 실습도 여러 개 나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경우도 있죠. 과대표에서 리더십 있고요,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객도 잘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성격의 장점을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정도면 되지 1조 할 수 있습니다 2바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제발 좀 안 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소서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본론 부분에 쓰라는 부분이 다른 항목에 다 적은 거예요. 맞잖아요. 적었잖아요. 다른 항목에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는 그걸 깊이 있게 집중해서 적는 거고 여기는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하는 겁니다. 왜? 죄송하지만 1, 2, 3번 항목이 있는데 삼성은 실제 시간이 뭐 지원 인사팀이나 면제가 시간 없으면 요 1번 항목만 읽습니다. 1번 항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좀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 계획이 있습니다. 입사 후 꿈, 이루고 싶은 꿈이죠. 이게 입사 후 포부 정리라서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옛날 뭐 거니까 이건 참조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 그래서 제가 항상 저 강아지처럼이 아니고 고양이처럼 좀 적어야 된다고 항상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생각할 때 이 입사 후 포부는 엄밀히 말해서 초보 수준이 있습니다. 초보 수준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중수 수준도 있습니다. 중수 수준은요 최고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초보 수준은 진짜 그런 게 옛날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 때 썼던 거 30분 일찍 출근해서 30분 늦게 퇴근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일 지각만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와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1년 만에 그만둡니다. 웃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 중수로 쓰면 중수는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요. 업무 관련 자격증 되고 기회가 되면 대학원도 갈 거고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중수로 쓸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초보로 쓰는 게 좋아요. 중수는 가만히 안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내 거 챙겨갈 거니까 내 대학원 갈 테니까 일찍 퇴근시켜 주세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수나 달인의 경지로 돼야 됩니다. 달인의 경지. 뭐 이거는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수나 달인의 경지. 이거는 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 직무 관련 목표를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마케팅이면 마케팅에서 어떤 게 하겠다가 돼야겠죠. 그 딴 데 가서 하겠다고 하면 돼요. 마케팅인데 10년 후에 인사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 700자밖에 안 되는 그거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웃기는 건 1년, 10년,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눠봤자 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만 되어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질문 자체가 입사 후 10년 후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쓰십시오. 여기는 차라리 삼성이기 때문에 10년 후 목표 하나만 가져가죠. 근데 이 목표는 디테일하면 좋습니다. DS 사업본부에서 A팀에서 이런 연구개발 잘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타겟을 집어넣는 게 낫다는 거. 그냥 포괄적으로 연구개발 잘하겠습니다 하면 하나 써서 돌린다. 삼성뿐만 아니고 다 현대차 다 돌리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타겟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봤어야 됩니다. 물론 걱정하실 거는 그러면 입사하고 고기 보냅니까? 그거는 또 달라집니다. 연수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타겟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영업 마케팅 A 휴대폰 가전에서 어떤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리점 영업 관리의 최고 전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좋아. 그 목표가 제시됐다면 뭐라는 액션 플랜 요걸 적어야 됩니다. 액션 플랜은 뭐냐? 지원 동기는 내 과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맞죠? 지금까지 준비한 거 한 거고 액션 플랜은 입사 후에 할 겁니다.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업 마케팅 대리점 영업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가전들을 많이 쓰는 고객들이 직접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휴대폰 휴대폰 쪽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 애플이나 뭐 경쟁사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LG전자나 이런 연구 개발 벤치 서로 커뮤니티 만들어서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 인사 파트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한 달에 5명 이상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런 걸 적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적으라면 이제 걱정합니다.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떡할 것인가? 근데 죄송하지만 정답 현직자도 몰라요. 현직자도 모른다는 거. 정답이 아니라도 돼요. 왜? 여러분만의 논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면접관한테 인사 담당자한테 어떤 걸 남겨주냐? 이 친구는 요걸 조금 좀 다르게 알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네. 요걸 남기는 겁니다. 이게 입사 포부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꿈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그래서 뭐 이런 뭐랄까 전체적인 사업부라든지 팀을 이렇게 끄집어내도 됩니다. 팀을 끄집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맞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좀 왜 또 요즘 부문별로 뽑잖아요. 근데 부문별로 뽑는데도 그 속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찾아만내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 항목이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적기가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원 동기를 약간 뭐 누구는 300자, 400자 구분하던데 그거 아니고요. 지원 동기를 살짝 조금 더 많이 적고 입사업보부를 살짝 짧게 적는데 입사업보부에서 이 아까 실행계획, 행동계획, 액션 플랜은 이제 쭉 다 이렇게 장황하게 적지 못하니까 핵심만 딱딱딱딱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700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요. 700자를 적으라고 하니까 꼭 뭐 사람이나 자소서를 닦은 글자 수 색이 푸는 거가 막 적다 보면 이게 갑자기 500자 되면 갑자기 용두사미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에 쭉 적은 후에 다시 읽어보시면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아시겠죠? 왜? 이게 면접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서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면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신경을 디테일하게 좀 쓰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실제 대충 적어놨다가 면접 때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많이 봅니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이 본인이 성장 과정에 간략하게 기술하되 그 다음에 현재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인물 등을 기술해라.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 1500자. 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좋아. 여기서는 이게 다 적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포함되기에 성장 과정을 적고 자신의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 그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인물입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 하나, 인물 하나, 뭐 이런 식이 돼야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도 해야겠다. 자, 성장 과정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성장 과정이나 학창 시절이 따로 있으면 뭐 성장 과정은 옛날 얘기 적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꼭 성장 과정을 굳이 옛날 얘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설마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고 뭐 그 가족 소개하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장 과정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대학교 중심이라 이런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걸 꼭 직무와 연관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성장 과정부터 직무와 연관하면 이상해집니다. 뭐 공대 친구들은 항상 성장 과정이 어렸을 때 뭔가를 자꾸 분해했다고 하지 마세요. 현대차 가면 또 자동차 뭐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장 과정은 프리하게 본인만의 성격의 역량, 뭐 공통 역량을 표현하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요. 그 장점이 최근 어떤 경험에 이어졌습니다. 이게 성장 과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별도로 이제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랄까 직무와 연관성을 가진 거죠. 근데 저것도 너무 프로젝트나 이런 거창하게 가는 것도 좋을까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뭘 적었냐? 제가 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를 놓고 갤럭시를 선택한 게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알고 뭐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도 어플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 그런 개념이 더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진짜 큰 메이저 사건보다는 그런 순간들을 끄집어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변한 걸 적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00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뭐 3개 문단으로 해도 2개 문단으로 해도 되고 본인이 어떤 걸 강조할 건지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전체적인 걸 좀 다른 항목에 적은 게 중복된다면 뭐 앞에 지원 동기는 살짝 중복된다 살짝 핵심적인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복된다고 약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개 뭘 쓸지를 먼저 구상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상인물도 좋습니다. 가상인물이나 인물을 한다면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얘기로 자꾸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직무와 연관성을 다 매칭을 시키는 거, 성장 과정은 매칭을 시키지 말자. 나머지 근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요거는 약간의 연관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직무에 대해서 적을 게 없습니다. 1번 이외에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은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여럿은 나눠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소제목을 얘기하는데, 소제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카피성 소제목, 그래서 대표나 주제어가 아니고요, 소제목만 보면 내용이 궁금해질 정도의 소제목. 그래서 뭐 아이폰 갤럭시 대결 성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소제목은 얘기했듯이 이제 내용을 먼저 적은 다음에 거기에 특이했던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뭐 문단을 나누면 소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이거는 왜냐면 상대방의 심사하는 인사팀이란 면접관한테 오히려 잘 보이게끔 그거 좀 배려하는 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3번 항목은 이제 논란이 많았던 사회 이슈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기술하십시오. 천자,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이 질문으로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2014년에는 뭐였냐면, 해당 지원 회사의 중요 이슈 하나랑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견해를 적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왜 그때 토론 면접을 삼성이 이미 없앴습니다. 2014년에 없애면서 어떤 거냐, 토론 면접이 오면서 변별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없애면서 이 에세이 3번 항목을 주면서 그걸 적어오면 면접관하고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줬습니다. 근데 2014년에 그걸 줬더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본인 중요하다고는 이슈, 본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이슈거든요. 근데 그 해당 또 기업과 연관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전부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 지원한 친구가 8, 90%가 웨어러블을 적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걸 적고 여기는 자신의 견해잖아요. 자신의 견해를 적으라고 했더만 신문에 거 다 뺏겨 놓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앞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거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그 2015년에 상반기 때 SSAT에서 GSAT로 바뀌면서 직무적 합성을 넣으면, 서류 전형을 넣으면서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각각의 전공 파트 직군에 따라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질문을 줍니다. 이런 질문을 줬더만 여러분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적어요? 어떻게 적어요? 이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줬던 사회 이슈로 바뀝니다. 사회 이슈. 근데 사회 이슈잖아요. 사회 이슈. 사회 이슈인데 꼭 삼성 그 지원회사와 연관되는 이슈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사회 이슈잖아. 본인의 생각이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이슈를 선택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뭐 술 먹고도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좋아. 두 번째는 꼭 지원회사 직무와 연관되는 이슈를 선택해야, 요거 일단 보류합시다. 세 번째는 이거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 이슈, 메이저 이슈를 가져갈 것인가. 근데 메이저 이슈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한 대응 관련 자신의 견해, 이게 원래 핵심은 자신의 견해거든요. 자신의 견해를 쓸 게 별로 없어집니다. 애매하죠. 그럼 좋아. 메이저 이슈를 선택할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쓰라면 남들이 다 A라고 하면 나는 B라고 얘기하시든지, 그게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만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나만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맞고 틀렸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죠? 네 번째는 꼭 메이저 이슈가 아니고 작은 이슈는 어떨까요? 이거는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남들이 흔히 메이저가 아니고 나는 작은 이슈를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코로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그죠? 사회 이슈 중에. 근데 코로나를 끄집어낸다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더 좋으면, 그러면 굳이 직무와 연관되고 회사와 연계되면 코로나를 끄집어내고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막연히 방향성만 제시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웨어러블부터 시작해서 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 지원회사와 직무와 연관되는 이슈를 가져올 것 같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면접관은 하고 있는데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언급하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합시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거 친구들 거 읽어보면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본인만의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견해가 가장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좀 생각할 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기술이나 터무니없는 제품을 얘기해버리면 위험하겠죠? 왜? 투자가 그만큼 많이 들 거라는 거예요. 기업은 철저하게 현실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원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 항목은 본인만의 견해, 자신의 견해가 가장 핵심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견해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자신의 견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항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좋아. 이거 끝난 다음에 없느냐? 이제 4번 항목을 개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이거는 오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훔쳐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보면 이제 각각의 직무별이나 그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엄밀히 와서 처음에 직무와 연관되는 사례를 적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가장 포멀하게 많습니다. 별도로 이제 지원 직무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라 이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1번 항목에 우리가 간략하게는 다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항목, 이 항목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직무와 연관성을 적으라고 하면 좀 디테일하게 적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적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야겠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1번 항목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첫 번째 먼저 나열해 놓고 특히 이런 경험에서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의 경험을 뭐 독특한 경험 하나에 적기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 이건 작년이니까 삼성물산이 있는 겁니다. 갈등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 가치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리더십도 있고 고객 니즈 파악하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의 글자 잘 안 보이시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의 경험 베이스를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직무경과 경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본다면 실제 보면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모임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3단 구조로 적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죠? 버벅버벅 되네요. 밤새 켜놔서 그런지.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 장점이 지원 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기법인데 저는 스타기법 싫어하거든요. 그 뒤에 거 빼라고. 왜?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반복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단 구조만 적었대요. 근데 이 3단 구조만 적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요. 예, 졸업작품이었는데요. 주제는 뭐였고요. 팀원은 몇 명이었고 일주일에 2번 만났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상황이 별로 안 궁금합니다. 졸업작품이 이런 주제인데 제가 리더였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노력했고 둘째 이렇게 노력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 노력과 행동도 조금은 생각을 할게.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과 행동.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많은 대화 토론했습니다. 예, 술 먹었군요. 커피 마셨군요. 이거다. 그거보다는 남들이 안 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거? 쉬울 게, 뭐, 방법론이 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장점만 말하는 회의를 했다든지, 서로 의견을 적어서 롤링페이퍼로 교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은 다른 노력과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공계 친구들은 너무 그런 노력, 팀워크나 의사소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공계 친구들은 내용적인 면을 자꾸 부각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은 문제는 창의적이고 남들보다 다른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잘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살짝 마케팅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왜? 경험 자체를 만들면 이거는 구조화 면접이 걸립니다. 그리고 면접 보면 여러분 눈에 다 나타나거든요. 거짓말하지. 근데 이 노력과 행동은 죄송하지만 인사팀 면접관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가공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가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구조화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수치화나 계량화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적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적으라고 하면 막 적기 시작하다가 단어가 생각하나 네이버 갔다가 거기서 막 네이버에서 단어 찾다 보면 스포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거 남자친구 하이라이트 보고 있고요. 여자친구도 옆에 막 배너에 내가 전에 봤던 원피스 떠서 그거 클릭해서 쇼핑몰 가 있고요. 그럼 결국은 단어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자소서에 부담만 가지고 자소서가 자꾸 밀려버립니다. 좋아. 그러면 조금 쉽게 풀어줄게요. 저도 공식이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식을 아예 알려줄게요. 스토리텔링 하는 공식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A4지나 뭐 워드나 뭐 아래 한글도 관계없습니다. 엑셀도 관계없고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건 삼성 질문은 아닙니다. 예시니까. 그래서 질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야겠죠. 그죠? 질문에 대한 답. 예를 들어서 뭐 과대표 4학년 과대표를 통해서 체육대 4학년 체육대회를 준다.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상황 설명은 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핵심적으로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다. 오케이? 상황 설명.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개를 적어야 된다. 이 공개는 프로젝트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4학년 체육대회를 했다면 상황은 2학년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2학년 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체육대회 종목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홍보는 어떻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적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여러 개, 다양하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체육대회 2등 했습니다. 좋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습니까? 남다른 리더십을 저희 장점이 되었습니다. 좋아.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쓰는 것보다 좀 나아요. 그럼 자소서는 끝났습니다. 왜? A와 E를 이어보면 됩니다. 4학년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을 저희 장점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소서잖아요. 그죠? 자소서 맞잖아요. 그죠? 이거 답변하면 면접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애매하니까 먼저 또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왜 여기까지만 적으라고 하냐면 그 뒤에 어떤 장점이 됐고 어떤 것들이 기업의 어떤 직무에 연관됩니다. 이거 매 질문마다 다 적으니까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연결고리도 구체적이면 좋아요. 연구개발할 때 이런 것을 도면 오디트 할 때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글로벌 넘버원의 연구개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연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만 연결고리 하면 돼요. 삼성은 첫 번째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연결 안 해도 돼요. 물론 마지막 항목에 직무와 연관되면 뭐 살짝 해도 되긴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연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장점이 A 직무에 이런 일 할 때 어떻게 발휘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지만 직무랑 좀 본인의 장점이 다 알고 있는지가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자소서를 쉽게 쓸 수 있고 스토리텔링도 명확해질 수 있고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보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사 담당자가 면접관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에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과거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큰 거져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역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글 적기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삼성그룹에 대한 자기소개서 에세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13일 날 마감이고 그다음에 뭐 면접은 언택트를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언택트가 뭐 SKT, SK이노베이션도 언택트로 간다고 그러고 삼성도 이제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언택트로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언택트로 잠깐 가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안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안 되고 직접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는 지금 한시적인 거다. 물론 언택트 때문에 어제 뭐 취업 전문 잡지에서 기자님이 저한테 또 전화 오셨던데, 언택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언택트 면접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는 뭐 표결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클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래. 가장 크니까 삼성전자로 가는데, 삼성그룹에 대해서 에세이 주목해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삼성은 원데이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가 여러분의 서류 전형뿐만 아니고 면접 때도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좀 공들여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얘기했듯이 1번 항목은 너무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로 쓰는 거 아니다 를 절대적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삼성전자 에세이 전체적인 직무적 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